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경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약간 좀 늦게 제작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졌죠. 지난주에는 뭐 어떤 박스 같은 데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마일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경마일의 그 경마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복잡한 그런 레이스의 경마일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게 최근 데이터상으로도 나와지고 있고요. 저배당도 쉽게 안 줘요. 중고배당도 편하게 나와주지 않습니다. 인기마들 부러지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팅 전략도 우리 스스로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3월 달에 들어와서는 2월 달보다는 조금 좀 안정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경화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조금 더 배당들이 나와주는 그런 빈도가 좀 빈번해질 텐데 아무래도 이 박준영이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전해드렸었죠. 지난주에 119.0배짜리, 지지난주 119.0배짜리 229점, 222.9배짜리였네. 244.9배짜리. 그 적중을 해드렸어요, 2주 전에. 근데 지난주에는 또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는, 218.8배짜리. 중매인으로. 그 제주도 오경주 때 95.6배짜리. 95.6배짜리. 그리고 서울 일요일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좀 있었죠. 제가 일요일은 다른 데에서 지금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스트리밍 그 전문가 MC를 지금 맡아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레리스에 소속돼 있으면서 코레리스가 나중돼서 뭐 그런 방송을 또 만든다 그러면 전 당장에 달려와서 당연히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코레리스 소속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것보다 코리아레이스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 전까지는 다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제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일요일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이트가 어디라고 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정책상 그런 거를 오픈시키기에는 제가 약간 좀 그래요. 코리아레이스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요일날 그런 거 적응하면서도 220배짜리를 또 적중을 해드렸어요. 7경주 때. 아마 빨간 그 게시판에 코리아레이스 빨간 게시판에 1000배 환수가 1000배가 넘는 거 토, 일, 양일 합쳐서 3개를 이 박준영이가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원래 다른 분들도 종종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 지난주에 2개 올렸고 이번 주 3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하는 동안 이 박준영이 벌써 적중으로 계속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드리고 있어요. 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경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 만드는 거잖아요. 게임? 게임 하시면 그냥 즐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굳이 아웅다웅 유튜브 듣고 또 박스 같은 거 보고 책자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배당품 봐고 내가 그날 저거 이쁘게 생겼다라는 거 그냥 진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베팅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즐기기엔 좀 안성맞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이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고배당에 목말라 있으신 분들 이 박준영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고 해서 문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6만원밖에 안 돼요. 3일이 봐야.
배팅 한 번 하는데 뭐 몇십만 원씩 배팅 뭐 10만 원, 20만 원 우습게 나가는데 6만 원, 3일로 6만 원 가지고 그 한 10배는 뽑아 10배, 20배 뭐예요? 100배도 밖에 뽑아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주교차 경마에 가장 제주교차 7개, 부산 8개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주를 먼저 풀었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주 경마에 이 박준영이가 잡아놓은 승부경주들 3경주, 6경주, 7경주를 승부경주 제주교차로 잡아놓았고요. 부산교차는 3경주, 6경주, 8경주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6경주, 7경주, 부산교차 3경주,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주교차 1경주를 넘어가서 이제 핵심 체크만 해드릴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경마를 할 때 가장 뭐를 먼저 보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어떤 거를 먼저 보느냐. 여기서는 8번 엄브랑진이라는 마필과 3번 강호세계 저는 똑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5번, 7번, 1번 이렇게 배당판이 분명히 나갈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재미있는 복병가 뭐 인기마들 8번 엄브랑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 마필이 어쩌고 저쩌고 썰 풀진 않습니다. 저는 고배당 마필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도 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강호세계가 8번 엄브랑진 그 뒤쪽에 붙으면서 인기순위 2위로 배당판을 흔들 겁니다. 우리가 배당판, 그러니까 예상지 배당판을 보면요. 지금 보면 잠시만요. 지금 이게 배당 저게 안 보인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굵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면 5번 8번이 아이고 너무 두껍게 됐네요. 그죠? 저는 치우고 여기 지금 5번 8번이 아이고 이렇게 되지? 5번 8번이 2.8배예요. 5번 8번이 2.8배입니다. 그리고 3번 8번이 4.4배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상치 쪽에서는. 그리고 전문가 배당판은 3복조 형식이죠. 5, 8, 5, 3, 5, 8 3, 5, 8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되는 마필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목표가 뭐냐, 바로 1번 킹코브라라는 마필. 킹코브라. 이 킹코브라라는 마필과 6번 정의사도 이 두 마리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번, 3번 강호색이라는 마필은 김대영 기수가 데뷔 전부터 3차로 들이댔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6번 정의사도와 같이 19조 강송호 마법의사 내보내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인기마, 비인기마를 딱 두 마리를 던져놓고 인기마는 쓱 무너지고 비인기마가 입상하면서 진짜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은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여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문윤진 기수의 기승술 자체가 워낙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기본마들도 탄력만 제대로 붙이면 직선줄에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킹코브라도 결코 만만치 않죠. 킹코브라.
그렇다면 지금 이 구미에서 킹코브라는 전현진 기수가 안장이 하는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아마 6번 정의사드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큰데 문현진 기수 못지않게 기승술이 좋은 게 누구? 전현진 기수죠. 조금이라도 좀 같이 예, 8번 엄브랑진이라는 마피를 축으로 해서 1번과 6번도 배트권에 조금이나마 가지고 가셔야 재밌잖아요. 19.7배 6번, 8번은 얼마? 예, 118.3배 이런 식으로 배당판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준영의 팬들이 워낙 많이 또 두텁게 형성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 돼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또 뚝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번 엄브랑진 놓고 1번, 6번 꼭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3번 들어오면 정말 게임 재미없는데 요즘 첫 경주에 최저 배당이 나올 확률이 제주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번까지는 배팅권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은 되겠다라는 게 바로 1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 8 놓고 1, 6, 3 83 들어오면 본전 조금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배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2경주. 이 제주교차는 1경주, 2경주가 먼저 금요일 시행이 되고 3경주 그 가운데에 부산교차가 쏙하니 끼어 들어가죠. 여기서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2경주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2경주 다음에 1경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부산교차 1경주 쪽에 배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1경주도 한번 부산교차 1경주도 좀 기대치를 갖고 이 박준영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4번 야망질주, 5번 백호천사, 8번 광해천사 전차 요런 마필들이 배당판을 움직여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미있는 건 8번 광해전차나 5번 백호전사 이 두 마리가 같은 집에서 또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16조 김영래 마방에서.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이 나온다면요. 어떤 마필이 배당을 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1번 풍류예차는 앞서 열렸는 1경주 때 강호세계라는 마필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강호세계가 만약에 우승이나 입상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1번 풍류예차는 약간 좀 덜 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여기서는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이라는 마필은 바로 원율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 인기순위 5위 정도를 얻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5척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기본 스타트 능력은 어떨까? 안 빨라요. 빠른 건 8번이 제일 빠릅니다. 평균치는 3번이 그 다음 빨라요. 그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마필이 3번 햇살전기라는 마필이에요. 제가 복병권으로 잡아놓은 마필 중에 하나인데 이 3번 햇살전기라는 마필이 이 햇살전기라는 마필이 지금 11전 싸우는 동안 우승 2번, 준우승 2번 그리고 임재강이를 안장에 앉혔거든요. 옛날에 심도현이가 임재강한테 이런 인기말을 한번 꽉 잡힌 인기말을 심도현 마방의 마필을 뺐어요. 무너뜨려 먹고 그 다음에 배당 마필을 갖다가 밀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깨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4주의 마필에 임진강이가 기승하면 장난질을 그다지 못 쳐요. 근데 이거는 직전 경기에 뭔가 뿌듯한 게 분명히 보여줬고 35 레이팅에서 30 레이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을 치고 나갈 수 있는 3번 햇살저기가 농땡이 기지를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몰고만 나가주면 레이스는 상대적으로 3번 햇살전기가 먹고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햇살전기가 입상을 하게 되면요. 인기순위 1, 2, 3위짜리 마필들하고도 붙여도 재밌어요. 14.2배. 그 다음에 5번하고는 4번하고는 44.7배. 8번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132.3배. 이건 예상입니까? 그러니까 가상이니까 약 이 정도로 갭토우를 잡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5번 두 마리가 여기는 최저 배당이 1.8배인데 여기다가 베팅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배당이 이런 배당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내가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심한 얘기는 진짜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미에선 3번 햇살적이나 1번 풀류 예찬을 꼭 봐야 된다. 마본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본 정리는 하지 않겠고 1번 풍예찬 그 다음에 3번 햇살경기 체크해 주세요. 얼른 체크해 주십시오. 책에 있으면 1번하고 3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마리 배당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 배당마는 1번, 3번이다. 자,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주기차 3경주. 자, 승부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경주. 이 승부경주가 상대적으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여기에서도 인기마들 조합 자체는 3번 천하독전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8번 아자아자 7천만원짜리의 마필 요 두 마리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이 8번 아자아자라는 마필이 천하독전보다 조금 더 재밌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35 레이팅으로 승군전 치르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아자아자는 40 레이팅으로 3단계에서 4단계 위쪽에 있는 마필들과 싸워서 입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수환이 한 얘기입니다. 강수환 기수 지난주에 인기만 한 번 입상시켜놓고 다 깨졌죠. 밥벌이를 하려고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이번 주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담 중량이 57.5kg로 늘어나면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또 4번 천하독전도 같은 맥입니다. 이때 여기에 거의 백판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 두 마리가 눈에 보이죠. 저는 두 마리 정도가 여기서는 눈에 보입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그 마필을 여기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전개상 조금 특이한 점 같은 것들이 직전 경주에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보듬고 마필을 다듬어서 뛸 수 있는 마필로 만들어 놓고 현재 출전시키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예. 각구식. 자,
이런 1번 말 같은 거 이런 건 안 쓰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걸 제가 드로잉 패드를 쓰는 게 아니라 드로잉 패드는 지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저가 노트 저 뭐지 이거 마우스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글씨 자체가 개발 소발입니다. 자, 각구시가 되어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승부가 된다. 저배당 승부경주 던져놓고 이겼다고 저 그꾸라지 못 봅니다. 차라리 한 경주도 못 맞추고 그냥 깨지고 마는 한이 있더라도 승부경주에 저배당 때려놓고 적중했다라고 광고하는 그런 짓 정말 놔두고서 못하겠더라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마인드 틀릴 분들은 틀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 가쿠시마를 놓고 여기서 승부를 봐줘야 된다. 가쿠시마를 놓고 어떻게 승부를 봐줘야 되냐? 제일 앞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선을 타게 그 뒤쪽으로 축 세워서 축마를 인기와중 하나 세워서 후차권 노리는 두 마리를 가져가는 가구도 있고. 그런데 이 박준영이는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전진 배치를 시킵니다. 전진 배치를 시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조그만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근데 선이 짧아서 조명 이게 그냥 조금 틀어놨더니 꺼져버리네요. 조금 켜놨더니 그냥 꺼져버려요. 이게 참 저희들이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조명 같은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동작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성원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승부 자체는 가쿠시마를 축으로 세워서 머리로 세워서 놓고 때린다. 그렇게 하면 삼쌍 같은 경우 들어오면 대박 나겠죠. 이 박준영이 최고 장기 아닙니까? 가쿠시마를 축으로 놓고 때린다. 승부 보자. 바로 이 경주가 그런 패턴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4경주는 한 4마리 정도가 4파전 양상으로 이렇게 팔릴 거예요. 서량, 3간 우승, 6번 해리킹, 7번 우뜸영웅, 8번 노을영웅, 그 뒤로 9번과 10번이 불명이 받치고 올라가는 그런 인기도를 형성할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승부 경기가 끝났죠? 예. 아직 제가 이걸 다루는 게 약간은 좀 어설픕니다. 제가 한 2번째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익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4파전 양상으로 보일 텐데 3번, 4번, 8번, 7번 그리고 9번, 10번이 그 뒤를 바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자, 이 중에 우리 한번 봅시다.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마필이 6번 해리킹이라는 마필이에요. 해리킹. 지금 레이팅이 40까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해리킹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받고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고 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을사랑 전현준과 같이 7주 최규어 마방에서 이제 해리킹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노을사랑은 인기 순위 3, 4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자칫 잘못해서 약간 삑사리가 나버리면 말은 어떻게 된다? 예. 센 말은 아니죠. 기승술로 밀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해리킹도 분명히 배당은 낼 수 있는 복병마다 이건 선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로를 보면 여기서 만약에 해리킹이 선행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8번 노을강자가 그 뒤를 붙는다고 치죠. 그러면 해리킹은 직선에 들어와서 버텨낼 가능성이 커요. 해리킹도 얘도 지금 노을사랑도 만약 얘가 선행을 나가고 얘가 뒤로 붙는 구도라면 얘가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는 서량이라는 마필이 얘 옆쪽으로 붙어서 시작할 거예요. 제가 기수들한테 얘기를 직접 물어보면요. 거기에 워낙 좀 시야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넓게 봐야 되는데 운전할 때도 시야가 좀 좁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좀 시야가 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막 정신없이 막 앞선에서 뭉쳐버리면 시야가 짧은 사람들은 내가 봐야 되는 사람들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안에서 뭉칠 수 있는 게 이 서량에 기승하는 김대현 기수가 8번 노을사랑만 보고 갈 거라고요. 이것만 제 개인적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면에 여기 지금 해리킹이 앞으로 치고 나갔을 때 얘가 뒤에 있으면 서량만 보고 나가다가 서량이 얘를 따버리고 노을사랑은 3, 4척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전개도가 그려진다는 거죠. 저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뭐가 붙으면 7번, 9번, 10번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얘가 들어오면 이건 배당이죠. 반면에 얘나 들어오면 얘가 해리킹이 무너진다는 전개 조건이 붙으면 무너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체는 좀 희박해져요. 얘가 버텨야 그나마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배당마를 놓고는 배당마를 같이 공략 들어갈 수 있지만 배당마가 아닌 인기마를 놓고 때렸을 때는 같은 인기마끼리 손잡고 올 가능성이 큰 경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이 경기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6 놓고 때리면 9번, 10번도 같이 올 수 있다. 인기순위 1위 서량을 놓고 때리면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 끝날 가능성 크다. 너무 크게 만들어졌죠? 팔자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어떤 걸 권하냐? 당연히 이걸 권하죠. 1번. 그리고 여기서 인기마들 중에서
3번이나 7번이나 상태가 양호한 거 한 마리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전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경주를. 6 놓고 때리면 9번, 10번 배당만 같이 올 수 있고 3 놓고 때리면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 끝난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다음 경주인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5경주도. 이 제주 경마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의 그런 경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주 규칙 경주는 약간 좀 비상식적인 모습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지루하잖아요. 제주 규차 저배당 나오면 진짜 지루해집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들어가면 집중력도 좋고 돈도 쓸데없이 많이 베팅을 안 씁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죠.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 5경주도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명품여왕. 이 명품여왕이 첫 스타트시 17초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16초대 16초 그리고 17초 얘보다 늦는 거는 5번 8번 7번 3번 그럼 결과적으로 명품여왕이 중위권 레이스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얘는 힘을 몰았다가 직선에서 한 번 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체가 낫다. 훨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00m.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김준호 기수도 그렇고 제가 제주를 보면서 김준호 기수, 강수환 기수, 문현준 기수, 그 임재강 기수. 임재강 기수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그런 신인 티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벗어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세 명의 기수가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이 제주교차 기수들 중에 넘버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현진 기수와는 못지않게 잘 타지는 기수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얘기는 나중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7번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을 굳이 이 구미에서 이 인기마니까 뭐 버려야 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착순입니다. 3착, 2착, 그러던 게 10착, 7, 9착, 2착, 2착, 1착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급전직하로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에서 막 그렇게 허망하게 깨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2,500만원짜리 마이너스 4.5kg 감량 혜택도 받았고 무너지더라도 요거보다 한 단계 위쪽에 있을 마필들과 싸웠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충마로 손색이 없다. 이건 축이다.
올라가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여기는 충마다. 근데 후차권 자체를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후차권에서 여기는 또 만만한 그런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인기마들. 그런데 눈에 띄는 마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때 우승을 차지했었죠. 요때 우승을 한번 차지했었죠. 그리고 바닥이었어요. 7착, 7착, 8착, 7착, 7착, 8착. 이제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는 뭘 뜻하냐면 추울 때 힘 못 쓰는 말들이 따뜻해지면 더 힘을 쓸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지금 이번에 반등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한번 푹 끼고 올라야죠. 얘들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하고 푹 끼고 올라오면 배당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배당은.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7번, 10번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 7번, 10번. 그리고 여기에다가 8번, 1번, 3번, 2번 뭐 이런 맞춤을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7번, 10번은 원툴로 먼저 저는 조합을 때리고 어떤 마필을 붙일지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10번 원툴이라는 것만 일단 미리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6경주. 요거 준메인 승부경주죠. 준메인입니다. 제가 이거를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전력 분석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인기순위 1위, 2위를 팔릴 마필들 멘탈 박성광 기수 멘탈 그리고 그 뒤로 8번, 9번, 6번 등이 어피스트에 팔려요. 문제는 이 박성광 기수가 기수하는 4번 멘탈이라는 마필이 그다지 세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멘탈이라는 마필. 여기 멘탈이라는 마필을 보면은요. 지난번 우승을 할 때 머리 차이였어요. 10번에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자리 싸움에서 들어온다고요. 자리 싸움에서 오는데 여기 박성광 기수 여기 붙어 있고. 그죠? 오는데 직선주에서 올라오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말이 착지 없이 올라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착착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선 다한 거예요. 최선 다한 거. 저거는 누가 툭 한 번만 걸면 그냥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3, 4위권, 4, 5위권하고 거리가 뭐냐? 아니거든요. 저 저거 축 놓고 때릴 수가 추워도 없습니다. 당연히 복병마를 놓고 때릴 텐데 이 복병마 중에 과연 어떤 마필이 복병마냐는 게 이 경기의 최대 관건이죠. 제가 이 편성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경주를 뛰면서 전개상
이 말이 굉장히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뒤에서만 놀다 왔지?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있어서 데이터까지 찾아봤습니다. 결론 하나요. 마방에서 마필 주행각질 자체를 변경을 하려고 조금 더 롱런 시킨다고 변경을 한다고 했던 게 독이 완전히 약이 아니라 독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말 조교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패턴 그럼 이제 한 달째로 넘어가고 두 달째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승부 타이밍이다라고 봤습니다. 때려야죠. 요만한 흠집만 보이고 요만한 틈만 보이면 갔다가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경마 배당인데 우리는 거기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만큼 틈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새끼만 손가락만한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고 배팅 하셔야 돼요. 그게 고배당을 잡아내고 캐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배당은. 그런 마피를 여기서 놓고 때리자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조그만 거 비집지 못하죠? 절대 경마 못 이깁니다. 남들은 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 배당 같은 거 다 때려 먹는데 나는 신사적으로 있어서 이게 신사적으로 있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따라붙는다 그러면 저는 100번 더 신사적으로 수영까지 길러서 이렇게 하고 도포에 각까지 쓰고 앉아 있었어도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맞춰가야죠. 그런 막건을 여기서 놓고 때리는 거예요. 배당을. 여기서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우리의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예,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6경주 마감 10분 전 여기 지금 보면 ARS 문자 음성 나오죠? 예,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7경주는 바로 메인 승부 경주죠. 근데 저는 이 메인 승부 경주를 토요일, 금요일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메인급인 끝장 승부를 돌려서 여기서 쇼부를 봅니다. 끝장 승부를 보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노리고 있는 배당마가 4마리가 있어요. 노리고 있는 배당마가 4마리가 있습니다. 그 노리고 있는 배당마를 가지고 여기서는 승부를 봐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 둘, 셋. 그 승부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놓고 맛있게 여러분들께 대접을 해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겠는데 여기에 오라태풍이라는 마필 나오죠. 오라태풍. 오라태풍 한번 볼까요? 문현진 기수가 이때 선행을 받고 나갑니다. 여기. 그죠? 말 힘들이지 않고 선행을 받고 나가요. 근데 박성광이가 그걸 앞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8번이 따라붙어요. 8번, 6번, 3번. 그리고 문현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4위 쪽으로 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지 나중 돼서 파고들어 올라오는데요. 예, 파고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오죠. 여기 올라오죠. 그리고 갑자기 안쪽으로 내측으로 기대면서 사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기승술이 어떠냐면 이렇게 기승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기승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승하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이 분당 마피를 때리는 게 타가
타가 지금 메타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절대 우승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이 박준영이 봤을 때는 직접 오라태풍이 시리를 했을 때 깨졌다. 승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패턴 자체가 나오잖아요. 3착, 3착, 2착, 1착, 2착. 부담 중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마방에서 작전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검을 받고 난 다음에 1.5kg 부담 중량은 더 늘려서 출출합니다. 불안한 거죠. 솔직히 좀 불안해요. 오라태풍.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여기서는 불안한 가운데서 예외에는 충마로 내세울 만한 마필들이 안 와요. 왜 제대로 밀면 못해도 5마신 이상은 차이 나서 이깁니다. 5마신. 그 정도로 말이 세요. 한 번 말을 작살 내놨기 때문에 두 번 작살 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오랫동안 말이 안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미에서는 오라태풍이라는 마필을 지금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붙여야 되는 복병마가 3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복병마가 3마리나 됩니다. 그 3마리를 갖다가 붙여서 승부를 보는데 거짓 백판마와 비슷한 마필을 주력으로 때리겠습니다. 주력으로 때리면서 승부를 끝장 승부를 아예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박주정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승부 메인 승부 경주예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주교차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주교차는 끝났고 이제 부산교차로 넘어가야죠. 부산교차. 근데 부산교차로 넘어가기 전에 교차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박준영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잠시만요. 자료를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됐네요. 제가 지금 이걸 하다가 뭐 하나 그 버튼 같은 것도 잘못 누르게 되면 그 띄워놨던 자료창 같은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옆에 다른 MC가 있으면 1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걸 커버를 못 해줘요. 다른 MC가 있으면 분명히 커버를 해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1인 방송인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주 지났고 부산교차 3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3경주, 6경주, 8경주 부산교차 승부경주가 야, 부산은 지금 지난주까지 좀 아쉬운 게 분명히 좀 있긴 있었어요. 잠깐만. 지난주까지 금요 9경주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제주, 아까 부산교차가 이번 주는 지금 8경주로 줄어들었습니다.
8개 경주로. 이거는 제주 거보다 오히려 저게 훨씬 더 재밌는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넉넉하면 제 경마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 제주, 그러니까 오늘 그 부산 경마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 금요 경마 때 인기마들이 부러지지 않고는 배당이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인기마들이 다 있어요. 매 경주마다. 근데 그 마필들이 삐끄덕거리면 그냥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팅에 인정돼야 되는 말, 인정되지 않는 말, 그런 마필들을 골라서 선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3번 에브리킹이지와 5번 장산네몬 두 마리가 인기손이 1, 2로 아주 꽉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인기도 보면 장산네몬이라는 마필이 이만큼. 왜냐면 주행 검사도 잘 받았지만 서승훈 기수의 안장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이 마필의 능력 자체를 조금 더 과포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실바 기수가 기수하는 에브리킹이지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브리킹이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승훈 기수의 장산네몬도 그렇고. 근데 에브리킹이즈는 직전 경기 송경훈 기수가 입상을 시켜 놓았는데, 송경훈 기수 대신에 정동철 기수를 다실바 기수를 안장에 앉혀놓은 게 이것도 약간은 뭔가 냄새가 조금 나요. 특히 양리선 마방에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들이 없어요. 상대들이 없습니다. 한 마리 빼놓고 12번 조동 파이팅.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요. 얘가 주행감사 상치 출발체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데뷔전에서 이렇게 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들이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능력 기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여기서 의도적으로 조던 파이팅이라는 마필 자체를 한 번쯤은 노려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또 앞서 나가는 마필들이 모두 다 난타전을 벌일 때 한타를 날릴 수 있는 복병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그 복병권 마필이 바로 7번 일출골드다. 일출고도. 지금 이제 최원경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요. 주행검사 이후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특히 작년 8월 21일 날 뛰고 장기 휴양을 했다가 바로 직전 경주였던 2월 10일 경주에 나오면서 이 마필이 한 번쯤은 그냥 대본 거예요. 근데 은근히 걸음을 늘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은근히 걸음을 늘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따라서 최원경 기수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을 치고 나가면서 말 그대로 배당마들을 기가 막히게 다뤄주는 그런 상황이다. 배당판 보더라도 7번 일출골드라는 마필이 이렇습니다. 예상 배당판인데 최하가 165배 복승식 기준으로.
또 하나는 조던 파이팅. 인기를 조금 먹고 있는 조던 파이팅. JL 정원계 8.0배. 5번과 연결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는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붙으면 잔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7번을 놓고 때려도 되고 인기 말이 붙여서 7번 골출골드는 조금이라도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꼭 기억해 담아주셔야 돼요. 이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잖아요. 네, 이겁니다. 일요일 삼경주와 분할돼서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일요일 삼경주와 분할로 짜져 있는 편성이에요. 여기 보면 핵심 체크에 들어가면 최근 착순 기록 여기 나오죠. 이거 코리레이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3경주와 분할로 짜여져 있는 경주라고 하면 그만큼 출전 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말들이 분산이 되면서 박진감이 있는 경주하고는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미에서 2번 버디버디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기미시장배 대상경주까지 출주를 해서 인기순위 5위권을 얻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 1월달에 출주를 했을 때 인기순위 2위였고 직전에는 3, 4위권으로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복마들 편성을 만나니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이런 마필들 가장 조심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정동철 기수와 꾸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3번 특급 캠프라는 마필이 오히려 이 구미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마필이다. 특급 캠프를 한번 좀 봐보세요. 지금 특급 캠프가 이 마필이거든요. 없어졌죠. 여기서 직선주로해서 이게 그리고 완전 뒤로 쳐져버렸다고요. 이게 아예 처음에 스타트 능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 뒤로 쳐졌잖아요. 안 밀고 쳐진 거하고 밀고 쳐진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거 안 밀고 쳐졌잖아요. 특히 이때가 인컨으로 들어가면 모든 마필들이 다 아작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얘 게이트점으로 여기서 선행 받고 나가면 여기 오케이스트라고 선행마로 잡혀있는 마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저 배당을 왜 때려요? 터질 냄새가 푹푹 풍기는데. 저는 3번 특급 캠프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 큰 배당이 나온다 그런다면 7번 이터널 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이게 특급 캠프가 직전에 비해서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고 2번 버디버디가 들어온다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중배당은 안고 들어와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급 캠프로 무조건 노린다. 3 놓고 2 그 다음에 빌드업이라는 마필. 빌드업이라는 마필. 이성재 기수가 기사하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는 4. 여기에 폭탄 7.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으셨죠? 자, 이제 끄셔도 되겠네. 끄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자, 3경주 승부경주입니다. 3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3경주에서 승부경주를 가져갈 때 정말 고심 많이 했어요. 2번 낙동전사라는 마필이 현재 출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5번 대지플레이가 직전 경주에 입성을 차지했고 가능성 보이는 마필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어요. 근데 능력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팔려나가면 낙동전사도 이 궁에서 상대적으로 직전 경주에 성적을 내줬던 말일 뿐이지, 센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있게 이거 무조건 강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못해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노려야 될 마필 때 따로 있어요. 노려야 될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박준영이는 그 마필을 머리로 놓고 승부를 보고자 여기에 승부경주를 정해놓은 겁니다. 중배당 승부경주. 이 배당 승부경주 같은 경우에는 눈만 조금만 돌려서 생각을 하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마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자력 입상한 가능한 마필들 2번, 4번, 10번 외에도 하나, 둘, 세 마리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여기에 잡히질 않았어요. 보통 일반 오두마본에 잡히지도 않았고 거의 백판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낙동전사 4전 치르는 동안 우승 없어요. 4번 플라잉 터치 5전 치르는 동안 우승 없습니다. 10번 톱브랜드 5전 치르는 동안 역시 우승이 없습니다. 뭐가 센 말이고 뭐가 약한 말이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5도 마찬가지예요. 5도. 데이지 플레이 15전 치르는 동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병권 마필들이 2마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박주영이는 그 복병말을 이용해서 이 승부를 좀 볼 겁니다. 그 복병말을 이용해서 승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중배당 승부가 되는 것이고, 제가 쌈상으로 200 몇 배짜리를 그냥 진짜 재밌게 맞춰드리고 있죠. 뭐 많은 구매를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 축잡고 후착 3마리입니다. 축잡고 후착 3마리, 축잡고 후착 3마리.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적중할 만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분명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배팅을 하시려고 경마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믿고 오세요. 믿고 오세요. 끝까지 믿으면 분명히 한 거라 해드리고 몇 거라 해드리고 있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박준영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
자, 이 사경주는 레이스가 좀 빨라요. 전개가 무척 좀 빠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선행을 먼저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 골든웨이브라는 마필이 선행 능력이 좋죠. 게이트 2점도 1번이고 그 뒤를 5번 브레이드 히트라는 마필이 붙을 겁니다. 여기에 9번 디아블로킹 역시 만만치 않게 외곽에서 감아나가면서 스타트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붙어줄 거고 여기에 박재희 기수의 행보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스페셜 히어로도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안 붙고 이렇게 멀리서 터덜터덜 걸고 뛰면 얘네 세 마리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9번 두 마리가 꽉 잡혔고 그 뒤로 서승훈 귀신의 브레이트 디트 하트 요런 마필들이 또 인기를 그 뒤로 얻고 있는 겁니다. 닥터 샤크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투트라임 7번 서기축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9번 디아블로킨이 선행을 받게 되면 레이스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죠? 왜냐면 아직까지 갇히는 거에 대한 적응 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마필인 1번 골든웨이브, 성질이 급한 브레이드 히트. 대충 답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마필들도 많지가 않을 거고 이게 안말 편성이기 때문에 5구짜리입니다. 이 4구만 같아도 인기마 언급도 안 하고 입도 빵긋하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5군짜리 안말 편성이니까 인기마들이 그래도 조금 낫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판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배당은 어떤 마필이 냈냐? 어떤 마필이 낼까요? 배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 스페셜 기업 그리고 8번 뷰티겔. 근데 얘네 두 마리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승 강자. 요 두 마리가 같은 강영권 2조 마필입니다. 2조 마필입니다. 두 마리가. 근데 8번 뷰티힐은 나이가 6살이나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올 거 안 나올 거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그나마 스페셜 히어로가 아직까지는 더 나올 거력이 남았기 때문에 얘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두고 들어가는 거고요. 잠시만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전화 이렇게 스팸 전화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오네요. 저는 광고, 홍보, 주식 뭐 그런 거 해갖고 엄청 날라와요.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아, 이거 어떻게 사나? 이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12년, 13년 동안 전화번호 바꾸지 않고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솔직한 얘기로. 자,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12번이나 2번이 배당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배당만은 2번, 12번 배당. 자, 배당입니다. 배당 2번,
12번. 여기에 인기말을 누구나 붙여도 돼요. 1, 5, 9 이렇게 누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2번, 12번을 복병권 마필이다 라고만 정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로 갑니다. 인디불패라는 마필이 꽉 잡혀 있어요. 7번 닥터페로 그 뒤를 잇고 이 두 마리가 대끼리 팔립니다. 이거는 뭐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솔직히 5번, 7번 두 마리가 제일 센 건 맞아요. 이 두 편성에서. 이건 뭐 다른 마필들이 감히 그냥 범접하거나 같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지금 배당판 보면요. 이게 1.8 이게 맞죠. 1.8이나 1.5, 1.6, 1.7 그 사이에 배당이 형성이 될 텐데 전 지금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요 두 마리만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요즘에는 삼복승이나 삼복승, 삼쌍승식 요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 지금 두 마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삼복승과 삼쌍승에서 배당 낼 수 있는 마필 연승글로리 똥말이죠. 똥말입니다. 27전 싸운 동안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막 준우승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센 말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가을 때 배당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또 따뜻해졌습니다. 오? 하는 느낌이 드시죠? 또 한 마리는 최강두드림이라는 마필인데 김태경 기수가 좋은 말을 못하니까 항상 이런 기복마드이나 부진마이 기승을 해서 배당을 내고 들어옵니다. 공교롭게도 4번 엘버트 킹과 같이 최강두드림을 하무선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하무선 마방에서도 말 자원이 아주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마필들 갖다가 대놓고 밀어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불패라는 마필 자체보다 축으로 잡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낀가 넣는 거는 8번 최강두드림과 2번 연승굴놀이를 집어넣고 삼복승과 삼쌍승식 배당을 한번 좀 노려보자 라는 게임이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복병마 두 마리. 이건 삼복승이에요. 삼복승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 5축으로 2 8 이건 재밌잖아요. 뭐가 하나 낀가 들어오고 혹시나 운 좋게 요 7번이 깨그럭지 되면 5, 2, 8 들어오면 배당은 거의 환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6경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경주. 누가 보더라도 이 하이라이트 경주를 보면
1번 여수 파이터, 4번 커먼 퍼스트, 6번 레이디 골드. 요 세 마리가 인기를 모아준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전 경주 깨졌던 커먼 퍼스트보다는 레이디 골든이라는 마필이 조금 더 낫겠죠. 낫습니다. 능력이. 근데 얘네들밖에 없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기복마들이 꿈틀꿈틀대고 너무 승부를 걸어주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붙는 마필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편성이 바로 육경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기도만 가지고는 이 구미에서 깨질 가능성도 크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거의 백판마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여기에서 덜 팔리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직전에 뭔가 막 움직임 자체가 뒤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기순이 또 빠진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마리를 이용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여기에 머리로 잡고 들어갑니다. 조교 잘 돼 있죠? 승부 패턴 좋죠? 전개로 선행을 받고 나간다 그래도 인기만 한두 마리는 찜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수 능력 요즘에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터지고 있는 기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주가. 그래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기 순위 마필들 6번, 4번, 1번 요 마필을 다 뒤로 끌리고 다 후척으로 돌려놓고 인기마 3마리 후착, 인기마 후착, 복병마 축, 복병축, 자 이런 승부입니다. 이 승부입니다. 하이라이트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주는 심하이 끝났습니다. (7경기를) 보면 레페르사라는 마필이 올대가리로 잡혀있어요. 1.5kg 부담 중량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올대가리로 잡혀있습니다. 아 좋아요. 뭐 올대가리 잡혀있으면 뭐하고 뭐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뒤에 받쳐주는 후차권 마필들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세다 안 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조판이다. 특히 완전히 똥말 취급되고 있는 백판마인 11번 원더풀 시크릿이라든가 4번 바운티 헌터마저도 올 수 있는 게임이 바로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경기의 가장 큰 맥 자체는 전개를 봐주셔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말들 4마리가 안쪽에 있는 4마리가 가장 빠릅니다. 박재희 기수의 레페르사라는 마필 자체는 3, 4위권 잘 붙으면 외곽 3, 4위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번 그램핑킹이라는 마필 13초 4플랫 게이트 1번 2번 어메이징 풋 다실바 13초 4플랫 기분 좋을 땐 13초 5도 끊고 나옵니다. 3번 알파 송당 13초 6플랫 4번 바운티 헌터 지난
12월 11일 날 이성재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으로 버텨내면서 입상까지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무거운 줄에서. 선행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약간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앞에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앞에 쓴다고 해도 이상할 게 1도 없는 그런 마필이 바로 4번 바운티 헌터라는 마필이죠. 이 전개도를 과연 어떻게 꾸며내느냐죠. 결과적으로 7번 레페르사라는 마필은 1번이 나가든 2번이 나가든 3번이 나가든 4번이 기습선행을 나가든 3, 4위권에서 받쳐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직선주를 가장 먼저 통과할 마필이고 얘네들이 싸우냐 안 싸우냐요. 얘네들이 싸우다 보면 여기서 다 전멸할 거고 여기 다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면서 올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찾는 게 바로 이번 게임입니다. 10번 같은 경우 일념천하 같은 거. 일념천하. 복병맞이 최고 복병맞이. 8번 UK문 같은 거. 12번 스타이스. 11번 원더풀 시크릿. 인기마가 아니면서 올 수 있는 마필들이 그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7번은 인정을 하고 옵니다. 7번은 어떻게 되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4번, 8번, 10번은 좀 팔릴 거예요. 10번은 좀 팔릴 거예요. 11번, 12번. 이 중에 팔릴 마필이 10번이죠. 10번. 이거는 10.0배 이하면 베팅할 값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구미에서 바운티 헌터라는 마필 얘를 조금 덜 봐요. 이 구미에서 바운티 헌터를 조금 덜 보고 요 네 마리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번도 현장에서 말 상태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경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 오픈시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배당 진짜 뚠뚠합니다. 쫀쫀하고. 자, 다 적으셨죠? 7 놓고 8, 10, 11, 12. 여기에 10번은 복숭식 배당 10.0배 이하여야 배팅 값어치가 있어진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7경주 끝내고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메인 승부 경주로 갑니다. 5번 언브레이크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여기에 매니피송 요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릴 겁니다. 최저 배당으로 5번, 6번 대길. 올 수는 있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9번, 3번이요. 9번 지금 딴 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딴 거하고 헷갈렸어요. 9번, 3번. 이게 체제 배당일 겁니다. 9번, 3번이. 이 9번, 3번이 체제 배당일 때 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 못 집어넣습니다. 9번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 1억 3천짜리 마필로서 센 말이에요. 약하진 않습니다. 경남도민일법의 대상경주까지 출출을 했었던 마필이고 3살짜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마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직까지 1400에 대한 적응 능력이 어떤지도 확실치도 않은 순군마라는 신분 자체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안장에 앉아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껄끄럽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3번 캡틴 골드 역시 같은 맥입니다. 어떻게 두 마리가 모두 순군마들인데 저 마필들이 꽉 잡혀 대길로 팔려나가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이때 여기에 먹겠다고 훈련을 시켜놓은 마필이 있습니다. 먹겠다고 훈련을 시켜놓은 마필이 있어요. 그 훈련시켜놓은 마필이 과연 어떤 성적을 내주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를 여기서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결과적으로 9번 강서자이언트라든가 3번 캡티골드에게 전혀 뒤지질 않아요. 전혀 뒤지질 않습니다. 그런 마필이 여기 이제 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여준 게 약간 삐끄덕삐끄덕 거리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슥 밀려버리더라고요. 경마는 뭐다? 능력마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인기도의 관심에 멀어졌을 때 날라오는 게 경마다. 아시잖아요. 인기도의 지금 관심에 점차적으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당까지 안고 있어요. 두둑하게 배 두들길 수 있는 그 배당까지 안고 있습니다. 걔가 초계사로도 난 때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당연히 가야지. 여기에 전개도 역시 같은 맥이에요. 어차피 선행 나가는 마필들이 힘이 그다지 크질 않습니다. 선행 나가는 마필들이 힘이 크질 않아요. 여기 그 마필이 선행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마필도 은연중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팔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배당판 그 종합지나 다른 데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유출했을 때, 배당판 유출을 했을 때 아마 그 정도쯤은 좀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의 경주는 고배당이 아니라 중배당 승부 경주고 그러니까 쌍이 뒤집어졌을 때 삼복승과 삼쌍승시켜서 큰 배당을 건져내는 게임이 바로 이번 경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준에게 해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와, 마감 10분 전 문자하고 음성 나가시죠? 보이시죠? 제 벌이 위쪽에 보이시죠? 문자하고 음성. 잘 해놓겠습니다. 오시면 돼요. 궁금하면 500원이라 궁금하면 마감 10분 전 아셨죠? 자, 오늘 하루 지금 이 정도로 일단 8경주까지 제주 7경주와 부산경주 8경주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모쪼록 경마가 굉장히 좀 어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고배당을 적중하고 있는 이 박준영과 꼭 한 주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나 한번 좀 제가 베팅하는 만큼 베팅 시켜드리면 말씀드리는 만큼 베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 해놓은 게 지금 마무리고요. 저는 토요경마 예상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대승들 하시고 저는 토요경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